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살롱 구선미입니다. 여러분 센터 메디컬 그룹 TV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은 부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에머슨의 명언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건강 소식,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마음의 휴식을 위한 문화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센터 IPA 오늘의 헤드라인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4%가 떨어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진정세를 보여 안도감을 줬지만 앞으로의 관세 불안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상호 관세의 90일간 유예로 한숨을 돌렸지만 10%의 보편 관세는 이미 시작돼 물가 안전과 물가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6월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재산정하자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높였습니다. 두 나라 간의 이 무역 관계가 사실상 단절 수준으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관세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비관세 부문에서도 강대강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무와 쉬인 등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 미만의 소액 소포도 관세율이 5월 2일부터 120%로 인상됩니다. 또한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로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는 1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가계의 구매력을 연간 $4,400씩 떨어뜨리면서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불법 체류자의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합법 체류자가 아닌 14살 이상은 등록 시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14살 미만은 부모와 법적 보호자 대신에 등록해줘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심사할 때 재정 상태와 공적 부조 이용 여부, 결혼 이민 사기 의혹 등을 정밀 심사하면서 그린카드 발급이 무더기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캐런 베스 LA 시장에 의해 LA 대형 산불 복구 책임자로 임명됐던 스티브 소보로프가 석 달간의 봉사 임기를 끝내며 자신은 복구 작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이었다며 서운함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중고차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인타운의 중고차 시장은 팬데믹 이후 떨어진 가격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에서 $2조 절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최근 절감액 목표치를 그 13분의 1 수준인 $1,500억 달러로 축소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10년간 5조 3천억 달러의 감세, 또 40억 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 5조 달러의 부채 한도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남미 이주민 50만 명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법원은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간추려본 소식이었습니다. 두통에 가래까지 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약이나 먹어야겠네. 잠깐, 감기인 거 확실해요?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기 아닌가?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달라요. 독감 코비드인데 감기약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독감 사망률이 높은 시니어를 위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지역별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단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라튼점 가든그로브점 로렌하이츠점에서 주치의를 바꾸지 않아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센터 메디컬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888-847-3098 888-847-3098 어머님 아버님 봄바람 맞으며 꽃놀이 다녀오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준비한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오렌지 카운티 출발은 5월 13일 화요일.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플러튼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세요. LA 출발은 5월 14일 수요일. 엔텔로밸리 파피필드의 꽃바다와 마스케스 락스의 멋진 자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점심도 무료. 100%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어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무료 1일 관광. 문의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두통에 가래까지 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약이나 먹어야겠네. 잠깐, 감기인 거 확실해요?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기 아닌가?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달라요. 독감 코비드인데 감기약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독감 사망률이 높은 시니어를 위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지역별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단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라튼점 가든그로브점 로렌하이츠점에서 주치의를 바꾸지 않아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센터 메디컬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888-847-3098 888-847-3098 어머님 아버님 봄바람 맞으며 꽃놀이 다녀오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준비한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오렌지 카운티 출발은 5월 13일 화요일.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플러튼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세요. LA 출발은 5월 14일 수요일. 엔텔로밸리 파피필드의 꽃바다와 마스케스 락스의 멋진 자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점심도 무료. 100%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어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무료 1일 관광. 문의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두통에 가래까지 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약이나 먹어야겠네. 잠깐, 감기인 거 확실해요?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기 아닌가?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달라요. 독감 코비드인데 감기약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독감 사망률이 높은 시니어를 위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지역별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단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라튼점 가든그로브점 로렌하이츠점에서 주치의를 바꾸지 않아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센터 메디컬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888-847-3098 888-847-3098 어머님 아버님 봄바람 맞으며 꽃놀이 다녀오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준비한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오렌지 카운티 출발은 5월 13일 화요일.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플러튼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세요. LA 출발은 5월 14일 수요일. 엔텔로밸리 파피필드의 꽃바다와 마스케스 락스의 멋진 자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점심도 무료. 100%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어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무료 1일 관광. 문의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두통에 가래까지 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약이나 먹어야겠네. 잠깐, 감기인 거 확실해요?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기 아닌가?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달라요. 독감 코비드인데 감기약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독감 사망률이 높은 시니어를 위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지역별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단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라튼점 가든그로브점 로렌하이츠점에서 주치의를 바꾸지 않아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센터 메디컬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888-847-3098 888-847-3098
어머님, 아버님, 봄바람 맞으며 꽃놀이 다녀오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준비한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오렌지 카운티 출발은 5월 13일 화요일.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플러튼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세요. LA 출발은 5월 14일 수요일. 엔텔로밸리 파피필드의 꽃바다와 마스케스 락스의 멋진 자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점심도 무료. 100%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어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무료 1일 관광. 문의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자, 오늘의 클래식 공감 코너입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께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 듣는 유일한 시간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명상적인 클래식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5분만이라도 이런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거 이런 시간이 딱 5분이지만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입니다. 작품 번호 84예요. 이 곡은 1810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를 위한 부수음악의 서곡입니다. 에그몬트 서곡은 16세기 네덜란드의 독립 영웅 라모랄 백작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압제에 맞서 싸우다 처형된 그의 영웅적인 죽음과 네덜란드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음악으로 표현했죠. 이 곡의 특징은 처음에 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점점 고조되어 마지막에는 승리의 빵빠레로 장엄하게 끝맺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억압과 고통을 이겨내고 자유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베토벤의 인간 정신에 대한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요.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들으시면서 짧은 명상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장엄하면서도 희망적인 선율이 여러분에게 에너지와 또 용기를 전해주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게스트 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니어 건강 전문 플래너 이도코 에이전트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시니어 분들의 건강보험이라든지 네. 그 외에 이제 저희 회사는 브릿지원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도와드리는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는 모든 그런 본인의 소득과 네. 그리고 이제 뭐 텍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도 건강보험을 상담하러 오신 시니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상담을 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로 그 외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게 브릿지원. 네, 멋있는데요, 브릿지원. 됐습니다. 네네.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 브릿지원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보통 브릿지원은 이제 저희가 회사가 네. 이제 뿌리는 하나인데 네. 이제 파트가 2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다른 에이전트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시고 너무 잘하시지만 네. 저희 브릿지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전반에 무슨 재정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요. 그래서 조금 더 재정에 특화된 그런 전문가를 육성해 보자고 네. 하는 저희 대표님의 취지로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부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상담도 해주시고 또 시니어 건강 전문 플래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를 이제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네네. 관련해서 이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그 시니어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네, 좀 네, 정리를 네. 해서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니어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시니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 건강보험의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본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이제 뭐 각자 시니어분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잘 하시고 스마트폰도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는 뭐 저희 에이전트들보다 더 잘 찾아내시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미국의 시니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그런 뭐 건강보험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시니어 보험, 메디케어 안에도 한 가지 건강보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뭐 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뭐 아무리 정보를 잘 찾으신다고 해도 다 알아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에이전트들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네.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메디케어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서 65세 이상이 된 이제 시니어 분들에게 드리는 시니어 보험이에요.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월 달이죠. 4월 달은 1960년생 이제 1960년생 7월생이신 분은 본인의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네. 메디케어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면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생일이 돼서 3개월 이내에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총 6개월 안에 이제 기본적인 오픈 그 이니셜 그 인롤이라고 하는 기간이 네. 생기게 돼요. 그 기간에는 자유롭게 뭐
저희가 보통 정해져 있는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상담 받으시고 자유롭게 가입을 하실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1960년생들, 예, 60년생 생일 전 3개월, 후 3개월. 아, 이렇게 가입 기간이군요. 야우, 고맙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메디케어와 이거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음.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뭐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라고 부르죠. 네네네.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그 두 보험의 차이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이제 65세 시니어들에게 네. 드리는 시니어 보험이에요. 아하. 그래서 보통 소셜 크레딧이라고 하죠. 저희가 소셜 텍스를 납부를 하셔서 크레딧이 40 크레딧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파트 A와 B, 이제 A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 사용을 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는 누구나 동일하게 이제 프리미엄을 내시게 돼요. 음. 그래서 그것과 이제 기본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약보험이라고 하는 파트 D를 가지고 파트 D. 계시는 게 네. 기본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시니어분들이 미국 전 50개 주 어딜 가시든지 뭐 자유롭게 사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면에 메디칼이라고 하는 거는 주 정부에서 네. 이제 소득이 좀 낮으신 시니어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고요. 네. 물론 메디칼도 그 안에 뭐 각각의 베네핏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커버리지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심지어는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아하. 하지만 그 메디칼이라는 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시게 되면 사실 그 메디칼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하는 시니어 보험. 이거는 뭐 이제 텍스 보고 하신 분들, 예, 40 크레딧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그 메디케어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보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메디칼은 주정부 저소득 시니어 혜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베네핏과 커버리지가 좀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현재 많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예, 이런 커버리지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은요. 그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부여받은 메디케어 그 자체를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파트 A와 B와 D는 이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약보험을 사시는 거고요. 이렇게 오리지널 보험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뭐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네.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네네. 이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디덕터블과 그리고 코페이와 코인슈런스가 다 존재합니다. 아, 코페이와 코인슈런스. 네. 요 차이도 좀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하시게 되면 사실 메디케어에서는 병원비가 됐던 수술비가 됐던 아니면 약값에 대한 코페이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80%까지밖에 지불을 해주질 않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내가 한 10만 불짜리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20%에 해당한 부분은 본인이 아하.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중요한 거는 그게 라이프 타임에 리밋이 없습니다. 10번 받으시면 10번 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는 본인 부담이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의 많은 시니어들의 뱅컬럽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 70%에서 80% 부분이 이 의료비 관련해서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뱅컬럽 하는 그 케이스가 가장 네네. 많다라는 기사를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렇군요. 반면에 네.
어드밴테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 A와 B와 D를 보험 회사에서 다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오호. 다 같이 제공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조금 특별하게 디자인된 시스템이 있어요. 왜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주치의 개념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드밴테이지 플랜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뭐 물론 코페이와 코인슈런스가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드밴테이지 플랜에 들어감으로써 그 이제 오리지널에 계실 때보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저희가 어드밴테이지 플랜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내가 수술을 받았을 때 내가 맥시멈으로 내는 그 금액에 대한 한도 그게 20%가 아닌 현저하게 보험사마다 낮아질 수 오, 있는 그렇습니까?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HMO 어드밴테이지의 플랜은 뭐 많은 시니어분들이 HMO도 아시고 PPO도 아시고 또 뭐 오리지널도 아시고 이렇게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뭐 좀 편하게 병원에 액세스하고 선생님을 보고 내가 어포인먼트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에게 편리함을 뭐 오리지널이라든지 PPO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다고 하면 반면에 거기에는 이제 또 그늘도 있죠. 왜냐면은 PPO나 어드밴테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 내가 액세스하기 편하다는 건 그건 나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나 그런 워킹 손님이라든지 예약이 쉽게 받는 손님들은 항상 손님들이 많이 있겠죠. 아하. 네. 그렇게 되면 그 시니어 1인당 본인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니어만 전문으로 케어를 해주는 그런 네. HMO 플랜을 가진 그런 IPA라든지 음. 이런 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군요. HMO 플랜,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HMO 플랜,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그래서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니어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하고 네. 그리고 약 그리고 꼭 가셔야 되는 병원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가장 우선 순위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만족이 되시고 그리고 건강상에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기저질환, 네. 예, 많죠. 그런 그러신 분. 부분이 이제 걱정이 좀 없으신 분들은 네. HMO에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엑스트라 베네핏이라고 하는 그런 베네핏을 조금 디자인을 해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베네핏의 경우는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어떤 시니어분들은 뭐 치과를 좀 자주 가셔야 한다든지, 뭐 어떤 시니어분들은 뭐 안경이라든지, 뭐 눈 검사를 자주 하셔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시니어분들은 뭐 보청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뭐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듀레버 이퀴프먼트라고 하는데 휠체어라든지, 아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더 이제 좀 많이 드릴 수 있게끔 조금 그렇게 플랜에 강조를 해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엑스트라 베네핏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이제 특별한 질환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별 플랜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심장토석을 하신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기본 베네핏 외에 이제 그로서리 같은 거,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네. 잘 드심으로써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로서리 베네핏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거 현재도 메디케어 플랜을 바꿀 수 있나요? 지금 4월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3월 말까지가 네. 사실은 그 MAOEP라고 해갖고 그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그러니까 HMO에 들어 계신 분들이 네. 이제 바꾸실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끝이 났어요. 아하, 근데 끝났군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특별 이제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는 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간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뭐 나의 신분이 네. 갑자기 변경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메디칼을 갑자기 받게 됐다든지 아니면 타주에서 이사를 오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페셜 리노울 기간을 사용해서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메디칼을 가지신 분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플랜을 자유롭게 바꾸실 수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자유롭게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제 그게 조금 바뀌어서 올해에는 이 MAOEP라고 하는 3월 말까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네. 그때는 정해진 플랜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메디라고 하시는 메디. 손님들이에요. 메디케어하고 아하. 메디케어인데 네네네. 이걸 가지신 손님들은 메디칼 전용으로 만들어진 플랜으로만 옮겨 가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 메디칼 전용 플랜은 그 서비스하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 플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잘 알아보시고 네네네. 내가 할수 있는지 정하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요, 많이 듣고 정보도 참 많이 알고는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친구가 요 플랜이 좋다고 해서 요 플랜 들었는데 나도 그 플랜 들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건강 전문 플래너, 이 건강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겉으로 보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를 보고 와서 문의를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내 친구는 이 플랜에 들어갔더니 이런 베네핏을 받았다더라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오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의 상황을 보면 선생님 그러면은 약을 뭘 드시는 게 있으세요? 그럼 어디 병원을 꼭 가셔야 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예전에 심장 수술이나 뭐 그런 부분 거 하신 기록이 있으세요? 하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건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베네핏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 플랜이 너무 좋은 베네핏을 제공을 하지만 네네네. 이분이 드시는 약을 제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이 시니어분에게 이 베네핏이 좋으니까 이 베네핏을 테이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하, 그렇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꼭 보셔야 하는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드셔야 하는 약 리스트가 HMO 플랜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넣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좀 개인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건강 전문 플래너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 저희가 선생님 요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져오세요라고 하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원하시는 거에 맞춰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최고 빠른 길입니다. 예. 저희 센터 메디컬 그룹은 이 시니어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회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행사도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네. 이제 센터 메디칼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많으시죠? 네. 그분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는 네. 뭐냐 하면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이제 예약을 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병원에 가실 무료 때 픽업도 해주고요. 무료 픽업을 해준다든지 라이드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일단 가게 되면 주치 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네. 너무 이제 충분하는 걸 넘어설 만큼 자세히 봐주시고 네. 오랫동안 상담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뭐
그 처치까지 다 해주시는 이런 부분을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센터 메디컬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를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십니다. 저희 네. 회사가. 그래서 예. 제 센터 메디컬에 계신 분들은 네네. 일단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시니어 건강 전문 플래너 이도코 에이전님께서 이렇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혹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뭐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네네. 전화번호 562에 562 242에 242 6177 6177. 6177번으로 주시면 제가 상담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브릿지원의 시니어 건강 전문 플래너입니다. 이도코 에이전트님 전화번호입니다. 562-242-6177, 562-242-6177번으로 전화하시면 정말 조용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MA 플랜을 설명할 때 안 그래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팁을 좀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메디케어 MAPD에 대한 네. 오해도 조금 있으신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MAPD라고 해서 본인이 병원을 가시고 치료를 받고 이런 데 제약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MAPD 플랜이 생긴 취지는 시니어분들의 건강 관리를 누군가가 이제 주치의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다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드리는 헬스 플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내가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준응급 상황, 얼전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는 저희가 MAPD라든지 이런 PPO라든지 이런 플랜에 상관없이 얼전케어라든지 아니면은 이머전시 그리고 911에 전화를 하셔서 네. 가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 아하. 안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나 PPO는 그냥 내가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에도 하지만 MAPD 들어있던 사람 누가 그랬는데 못 갔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높아심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엔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가시는 겁니다. 가서 아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혜택도 달라진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헬스 전문 플래너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니어 헬스 전문 플래너 이도코 에이전트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62-242-6177, 562-242-61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추려서 온 내용도 사실 오늘 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강보험을 선택하실 때 네. 꼭 이제 전문 플래너하고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거를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좀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좀 염두를 두셨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진실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에이전트님. 너무나도 진실되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기 많으시죠? 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도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예, 조곤조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상담을 원하실 때 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저희 이 센터 메디컬 그룹, 예, 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해드리는 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시니어 헬스 정보 플래너 이도코 에이전트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오늘 이도코 에이전트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메디케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두통에 가래까지 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약이나 먹어야겠네. 잠깐, 감기인 거 확실해요?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기 아닌가?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달라요. 독감 코비드인데 감기약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독감 사망률이 높은 시니어를 위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지역별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단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라튼점 가든그로브점 로렌하이츠점에서 주치의를 바꾸지 않아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센터 메디컬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888-847-3098 888-847-3098 어머님 아버님 봄바람 맞으며 꽃놀이 다녀오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준비한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오렌지 카운티 출발은 5월 13일 화요일.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플러튼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세요. LA 출발은 5월 14일 수요일. 엔텔로밸리 파피필드의 꽃바다와 마스케스 락스의 멋진 자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점심도 무료. 100%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어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무료 1일 관광. 문의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두통에 가래까지 끼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약이나 먹어야겠네. 잠깐, 감기인 거 확실해요? 열도 나고 몸살에 기침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기 아닌가?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달라요. 독감 코비드인데 감기약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독감 사망률이 높은 시니어를 위해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지역별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진단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라튼점 가든그로브점 로렌하이츠점에서 주치의를 바꾸지 않아도 시니어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센터 메디컬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888-847-3098 888-847-3098 어머님 아버님 봄바람 맞으며 꽃놀이 다녀오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준비한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오렌지 카운티 출발은 5월 13일 화요일. 크리스탈 코브 주립공원 플러튼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세요. LA 출발은 5월 14일 수요일. 엔텔로밸리 파피필드의 꽃바다와 마스케스 락스의 멋진 자연을 함께 보러 갑니다. 점심도 무료. 100%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어요. 센터 메디컬 그룹 가입 환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무료 1일 관광. 문의 전화 888-847-3098 888-847-3098 고전 문학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문학 스케치 코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인 오스틴의 불멸의 명작 오만과 편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 저와 함께 푹 빠져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챕터 9입니다. 챕터 9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오만과 편견, 이게 고전이잖아요. 고전 소설인데 책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책장을 넘기는 이 촉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흐뭇합니다. 자, 챕터 9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날 밤을 언니 방에서 꼬박 새우다시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빅리 씨가 먼저 한여편에 언니의 안부를 물어왔고 조금 지나 그의 누이들의 시중을 드는 세련된 여자 둘이 안부를 물어왔을 때 그럭저럭 괜찮다는 답변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렇긴 해도 그녀는 어머니가 직접 와보시고 판단해주면 좋겠다는 뜻의 쪽지를 롱본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쪽지는 즉시 전달됐으며 그녀의 뜻은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빅리 집안의 아침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넷 부인이 셋째와 넷째와 막내를 대동하고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제인의 상태가 정말 위중했다면 베넷 부인은 걱정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병세가 심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제인이 빨리 회복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건강이 회복되면 바로 네더필드에서 나가야 할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그녀는 집에 데려가 달라는 제인의 부탁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하기는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한 의사도 그것이 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세 딸은 한동안 제인의 곁에 앉아 그녀를 지켜본 후 빅리 양의 청에 따라 다 함께 조찬실로 갔다. 빅리가 그들을 맞이하며 따님의 병세가 어머님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실은 훨씬 더 나쁘군요.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너무 심해서 집에 데려갈 수 없겠어요. 존슨 씨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고요. 염치 없지만 좀 더 신세를 져야겠어요. 데려가시다뇨. 빅리가 외쳤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 노이도 틀림없이 그런 말씀은 꺼내시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빅리 양이 예의 바르지만 쌀쌀한 태도로 말했다. 베넷 양이 여기 머무는 동안 저희가 최대한 잘 돌보겠습니다. 베넷 부인의 감사 인사가 늘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분들이 아니었다면 그 애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나쁘고 본인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물론 누구보다도 잘 참고 있긴 하지만 그 애는 언제나 그래요. 난 그의 성격처럼 정말 난 그 애처럼 성격이 좋은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다른 애들한테도 틈만 나면 큰언니에 비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방이 참 예쁘군요. 빅리 씨, 정원의 자갈길이 내다보이는 전망도 멋지고 내가 아는 이 부근에서 네더필드만 한 집은 없는 것 같아요. 단기로 세를 든 걸로 알지만 서둘러 떠날 생각은 아니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든 서두르는 버릇이 써놔서요. 빅리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네더필드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마 5분 내에 떠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주 자리 잡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한 그대로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제 속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그렇지요? 빅리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당신을 훤히 이해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긴 하지만 생각을 그렇게 쉽게 간파당한다는 건 딱한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 깊고 복잡한 성격이 당신 같은 분의 성격보다 짐작하기가 꼭 더 어렵지는 않겠지만은요. 리지, 베넷 부인이 목청을 높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집에서처럼 함부로 구는 거야? 미처 몰랐습니다. 빅리가 엘리자베스의 말을 받았다. 당신이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있는 줄은 그거 아주 재밌겠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재미로 치면 복잡한 성격이 제일이죠. 성격이 복잡한 분들은 최소한 재미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대체로 성격을 연구할 대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하씨가 말했다. 시골에서 이웃 사이의 모임이란 게 뻔하고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워낙 잘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찰거리는 끝없이 나타나죠. 그럼 그렇고 말고요. 시골 이웃에 대한 다하씨의 언사에 기분이 상한 베넷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딴 일이 일어나는 건 시골이나 런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모두들 딱 했다. 다하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본 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베넷 부인은 그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착각하고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런던이 시골보다 뭐가 특별히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상점이라든가 공공장소 같은 것들을 빼면 말이에요. 시골이 훨씬 더 재밌다고요. 안 그래요, 빅리 씨? 저는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을 떠나고 싶지 않다 합니다. 런던에 있을 때는 또 런던을 떠나고 싶지 않고요. 시골이든 런던이든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어서 저는 어디서나 똑같이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건 당신이 바른 품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분은 다하씨를 바라보며 시골은 영 별 볼 일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엄마, 사실은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어머니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다하시 씨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라고요. 다하시 씨는 그냥 시골에서는 런던에서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 점은 인정해야죠. 예, 누가 뭐랬어? 하지만 우리 고장에 이웃 많지 않다니까 하는 말인데 내 생각엔 우리 고장보다 이웃이 많은 곳도 드물어. 우리랑 정찬을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24집이나 되니까 말이야. 빅리가 웃지 않은 것은 순전히 엘리자베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그런 배려심이 부족한 그의 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띈 채 다하시 쪽을 쳐다봤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자신이 여기 온 뒤 샬럿 루커스가 롱본을 방문했는지 물어봤다. 아, 그래. 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들렸어. 윌리엄 경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렇지 않아요, 빅리 씨? 멋쟁이신데다 사람이 품위가 있고 또 그렇게 스스럼 없으시니 누구한테든 늘 상대에게 맞는 화제를 찾아 말을 걸고 그런 게 바로 예의범절이 몸에 배었다는 거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예의범절에 대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샬롯과 함께 정찬을 했어요. 그러지는 못했지. 샬롯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민스파이를 만들러 가야 하는 모양이더라. 저로 말하면 그 빅리 씨 항상 할 일을 알아서 하는 하인들을 두고 있답니다. 딸들이 직접 요리를 하게 키우진 않았어요. 생각이야 다 다를 테지만요. 루커스댁 딸들 정도면 괜찮은 처녀들이죠 뭐. 인물이 많이 빠지는 게 딱하긴 해요. 그렇다고 샬롯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애야 우리랑 각별한 사이니까. 아주 좋은 아가씨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빅리가 말했다. 아우 저런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그 애가 너무 못생겼다는 건 인정해야죠. 모친인 루코스 부인도 자주 그렇게 말하면서 제인이 예쁘다고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제인은 아무튼 제인 이상의 미인이 흔한 건 아니니까요.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미라서 이러는 건 아니죠. 제인이 겨우 15살일 때 런던에 사는 제 남동생 가디너 집에 한 신사가 머물렀는데 제인한테 완전히 반해서 제 올케는 그 신사가 우리 식구가 떠나기 전에 제인한테 틀림없이 청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요. 아마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겠죠. 그 신사가 제인에 대한 시를 몇 편 지었는데 참 멋진 시였어요. 그리고 그 시들과 더불어 그분의 사랑도 끝났죠. 엘리자베스가 참다 못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사랑이 끝나버린 예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가 사랑을 몰아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가 사랑의 양식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다하시가 말했다. 훌륭하고 굳건하며 건강한 사랑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원래 강한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흡수해서 살찔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얄팍하고 일시적인 기분일 뿐이라면 훌륭한 소네트 한 편 짓는 것으로 고갈되고 마는 게 당연하겠죠. 다하시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이어서 침묵이 흐르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소리를 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베넷 부인은 빅리 씨에게 제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고 리지까지 신세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빅리 씨는 진심으로 예의 바르게 이에 대답했고 누이 동생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
실제로 빅리 양은 주어진 역할을 그리 격조 있게 수행하진 않았지만 베넷 부인은 흡족했고 곧이어 마차를 준비시켰다. 이 지시를 신호 삼아서 베넷 집안의 어린 두 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들은 네더필드를 방문하는 내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었는데 결국 막내 리디아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빅리 씨를 졸랐다. 리디아는 피부가 곱고 삭삭해 보이고 튼튼하고 발육 좋은 15살 소녀로 베넷 부인이 애지중지하는 딸이었고 그 덕분에 어린 나이에 사교 계획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기가 펄펄 넘치는 데다 일종의 자만심을 타고났는데 이모부가 훌륭한 식사를 제공한 데다 스스로도 헤프게 철실해서 장교들의 관심을 얻었고 그 결과 뻔뻔해지기까지 했다. 그런 그녀가 빅리 씨에게 불쑥 무도회 얘기를 꺼내고 약속을 지키라고 졸라댄 건 당연한 일이었다. 나아가 그녀는 만일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런 급습을 받은 빅리 씨의 답변은 그녀 어머니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약속은 꼭 지킬 겁니다. 아가씨의 언니가 다 나오면 아가씨가 원하는 바로 그날 무도회를 열기로 하지요. 혹시 언니가 몸져 누워있는 동안 춤추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요? 리디아는 만족했다. 물론이죠. 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죠. 그때쯤이면 카터 데이비도 메리턴으로 돌아올 테고 그리고 빅리 씨가 무도회를 열면 그녀가 덧붙였다. 그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무도회를 열라고 조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포스터 대령께 말할 거예요. 이윽고 베넷 부인과 두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가족들의 행동을 두 숙녀와 다하시 씨의 화제거리로 남겨놓은 채 즉시 제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빅리 양이 아름다운 눈이라는 표현을 두고 갖은 재치를 동원해 놀렸음에도 자매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험담에 이 다하시 씨를 동참시키지 못했다. 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오늘은 챕터 9 읽어봤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장편 소설, 이 작가의 대표작이자 로맨스 소설의 고전으로 불리는 명작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가지 답이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죠. 법과 정의, 도덕과 감정,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세상의 딜레마, 당신이라면?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은 사적 복수와 이 정의의 경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딸을 위한 복수, 정의인가 범죄인가?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법이 그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소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정의를 실현했다. 체포해라. 이 남자는 46살의 평범한 가장 존 맥켄리. 그런데 그가 죽인 사람은 자신의 19살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었습니다. 딸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딸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이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맥키니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던 순간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면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6개월 후 그는 딸을 성폭행한 그 남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수를 실행했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정의다. 아버지는 죄가 없다라는 지지 여론과
이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라는 반대 여론이 맞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철학적인 고민과 철학적인 고민, 법과 정의 그리고 도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란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니체는 법과 도덕이 개인의 감정을 무시할 때 인간은 자신의 정의를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지요. 존 맥켈리는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정의를 실행했다고 믿었지요. 그렇다면 법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구 논문 복수심과 인간 심리라는 내용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Revenge and Justice, Psychology Impacts of Personal Retribution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적 복수를 실행한 사람들 중 80%는 이후 이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옳은 일이었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존 맥킨레이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후회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믿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Say come over, let's have a little chat. And I say okay, I guess I'm fine with that. 오늘 이야기 But I 어떠신가요? begin 좀 to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적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 12시 살로 채팅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센터 메디컬 그룹 라이브 화면 아래 채팅방이 있어요. 그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세상의 뜨거운 이슈를 철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세상의 딜레마, 당신이라면 두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센터 메디컬 그룹 TV 라디오 이 TV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요, 더욱 풍성한 정보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은 언제든 메디컬 그룹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살로 고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